지금까지 베트남은 한국 기업들에게 많은 뒤통수를 쳤죠. 그런데 베트남이 뒤통수를 친 건 한국의 기업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베트남의 뒤통수와 배신은 한국의 병원들에게도 예외가 없었는데요. 베트남은 의료시설이 낙후되고 국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기 힘든 나라 중 하나입니다. 베트남과 같은 개도국들의 의료 환경은 아직까지는 한국과 같은 선진국과 비슷한 의료 환경을 누리기에는 아직까지 시설이나 환경, 의료 기술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베트남은 빠른 경제 성장으로 산업시설의 인프라는 발전했으나 상대적으로 의료 인프라는 발전이 느렸죠. 이러다 보니 베트남의 의료체계에 베트남인들도 크게 기대를 하고 있지 않고 부자들의 경우는 베트남의 의료 서비스에 만족을 못해 해외로 나가 치료를 받고 오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매년 해외 치료의 명목으로 베트남에서는 20억 달러 규모의 외화가 빠져나간다고 하는데요. 베트남인들조차도 학을 떼고 돈이 있다면 해외로 원정 치료를 받으러 갈 정도로 열악한 베트남의 의료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베트남이 한국 병원에 손을 내밀었다가 뒤통수를 치는 일이 발생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직접 한국에 들어와 MOU까지 체결했지만 막판에 뒤통수를 쳐버리고 발을 빼면서 한국의 의료기관 담당자들을 골탕 먹인 사건이 발생했던 것인데요. 이런 일을 겪은 한국이 더 이상 베트남과는 관계를 맺지 않겠다고 손을 떼며 인접국가인 라오스로 간다고 선언하여 베트남의 의료 인프라의 확충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되면서 의료 후진국으로 남게 되었고 의료 발전의 혜택은 이웃 나라인 라오스가 가져가게 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을 배신한 베트남의 의료 체계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Global News Korea.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의료 강국이자 의료 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과 의료기술 수준은 세계적으로도 월드 베스트급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의사들의 수준도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계 의료 기술 1위인 미국에서조차도 한국의 수술 수준은 탁월하다고 극찬을 할 정도이죠. 특히 한국 의사들의 손재주는 탁월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모 병원의 교수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손놀림이 더딘 서양 의사들이 한국 의사들이 하는 수술을 보면 매우 놀라며 감탄을 하며 엄지를 치켜 올릴 정도라고 합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쓰기 어려운 식사도구라는 쇠젓가락을 쓰는 문화를 가진 한국인들이 어렸을 적부터 젓가락에 익숙해져 IQ와 손놀림이 좋아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 적이 있었죠. 이처럼 뛰어난 한국의 의료기술을 배우기 위해 중국과 몽골에서는 매년 의사들을 한국으로 파견해 한국 연수를 다녀오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하나같이 한국인들의 손기술과 창의성을 격찬하며 한국 의사는 수술의 달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는 기술뿐만이 아니라 장비도 최첨단인 세계 최고 수준을 달리고 있습니다. 대당 100억 원이 넘는다는 PET MRI 장비도 일본에는 단 한 대도 없고 미국조차 미국 전역을 다 합쳐서 4대가 전부인데 한국이 4대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을 할 수 있을 정도이죠. 또한 세계가 부러워하는 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여러 나라가 부러워하는 한국의 막강 의료제도 중 하나입니다. 의료보험 덕분에 100만 원짜리 수술을 사해서 5만 원 정도의 비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나라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막대한 의료 혜택을 일반 서민들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기도 하죠. 대한민국의 의료체계가 가장 빛을 발하던 시기는 최근 몇 년간의 코로나 위기였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감염자가 매우 늘어나며 한국의 의료체계와 방역체계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지만 다른 나라의 상황에 비교해보면 한국은 정말로 준수하게 끝났죠. BBC 방송에서는 한국은 코로나19 대유행과 싸우며 민첩성 지수에서 전 세계 78개 중 6위를 차지하며 역동성과 혁신성 면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평가했고 영국의 텔레그래프지는 한국은 전 세계의 방역 모범국이라고 평가하며 미국이나 영국이 한국의 백신 정책을 도입했다면 사망자의 90%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한국을 극찬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방역과 의료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베트남은 최악의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은 나라 전체가 완전히 올스톱이 될 정도로 심한 통제를 실시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베트남은 열악한 환경과 낙후된 의료시설로 인해 국민들을 통제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의료 환경 자체가 너무나 열악해서 팬데믹 환경 속에서 혹시 모를 중증의 환자가 발생하거나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그냥 죽음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처참한 의료 환경 속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의료 시스템 자체가 많이 없고
그나마 있는 의료시설의 환경도 열악하다 보니 병원을 내원하는 환자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넘쳐납니다. 그러니 질 좋은 의료 서비스는 물론이고 청결조차 기대하기 힘든 것이 베트남의 현실이죠. 코로나가 정점에 올랐던 시기에 베트남의 병원은 전쟁포로 수용소와 마찬가지였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과거 코로나19 격리가 시행되던 초창기에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관광을 갔던 관광객들은 베트남의 한 병원에 강제로 격리된 적이 있었죠. 한국인들을 감방과 같은 수준의 병실에 가두고 자물쇠를 잠궈버리며 격리 시 인권을 침해당할 정도의 시설에서 격리가 끝날 때까지 힘든 날들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 그 감옥 같고 열악한 시설의 병원은 베트남에서는 나름 최고 수준의 병원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최고 수준이라는 병원의 환경마저 이런 수준이니 그 이하의 의료시설의 환경은 말할 것도 없죠. 또한 베트남의 열악한 환경과 더불어 베트남의 의료진들의 이탈이 심각하다는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유는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둘째치고 만성적인 초과 근무와 낮은 보수에 지친 의사들이 일을 그만두고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의 의사들은 구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월급이 한국 돈으로 100만 원도 채 안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의 의사들은 한국보다 의사가 되는 과정이 간단하다고 하는데요. 의대를 졸업하고 전공의 과정을 거치는 절차도 없이 졸업만 하면 의사 면허가 주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의료진들의 수준이 아무래도 기준치에 못 미치다 보니 돈이 있는 부자들은 베트남을 벗어나 한국 등 외국으로 원정 치료를 받으러 가고 있으며 이 숫자는 4만 명 정도로 매년 2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외국으로 빠져나가 베트남의 막대한 외화 유출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베트남 당국에서는 부자들이 의료 관광을 위해 해외로 나가는 이유를 조사했는데 60%의 사람들은 베트남 의료진의 직업 윤리와 자세 측면에서 국내에서 치료받기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하며 25%의 사람들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고 힘들다는 이유를 꼽았습니다. 이런 열악한 의료 환경에 베트남 당국도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베트남 당국은 의료 환경 개선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기로 했는데요. 베트남 정부는 의료 체제를 개편하여 기존의 구경병원 중심 체제에서 구경과 민영 혼합 체제로 전환을 하며 외국계 병원과 의사들의 베트남 진출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은 늘 자신들의 나라를 스스로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겠다는 생각보다는 외국의 투자만 바라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중에서도 베트남은 한국의 선진적인 의료 시스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국의 주요 대형 병원들에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순진하게 베트남을 믿었던 한국 병원들마저 베트남의 뒤통수를 맞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했는데요. 베트남은 한국과 의료 시스템 협력을 하고자 수많은 MOU를 체결했고 베트남의 고위 관료들과 헬리콥터에 동승하여 하노이에 있는 병원이 들어설 부지를 살펴보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을 추진했죠. 그러나 막상 사업이 추진되려고 하려는 찰나 막판에 베트남이 발을 빼는 바람에 수많은 MOU는 완성되지 못하고 결국 서류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를 추진하자고 벌려놓고서는 막상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 것 같으면 발을 빼버리며 뒤통수를 치는 베트남 특유의 행태는 지금까지 베트남을 겪어보지 못했던 한국의 병원들에게는 어이없는 한방을 겪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성의 없는 베트남의 행태로 인해 베트남의 의료체계는 개선이 될 수 없었고 베트남 국민들이 열악한 의료 환경의 고통을 호소하는 와중에 베트남의 옆나라인 라오스가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하게 되어 베트남이 난리가 났습니다. 최근 라오스에 최초의 국립대병원이 생기게 되었는데 여기에 서울대병원이 직접 참가하여 라오스 병원의 설립에 도움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죠. 서울대병원은 지난 11일부터 라오스의 보건부와 계약을 하여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개원 전 4년 동안 병원 건립을 위한 의료계획과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의료진을 한국에서 교육시킬 예정이며 개원 후에는 3년 동안 전문 의료진들을 라오스 현지에 파견해 의료기술을 전수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라오스의 의료 수준을 한 번에 끌어올릴 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라오스는 현재 의료 수요가 점점 증가하지만 열악한 의료 서비스로 환자 진료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죠. 이번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라오스 환자의 해외 유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한편 라오스 내 유일한 의과대학 수련병원으로서 전문 의료 인력 양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과거 한국이 1950년대 후반 미국의 미네소타 프로젝트로 한국의 의료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한 것처럼 라오스의 의료기술도 한국의 선진 의료기술을 전수받아 의료 수준이 획기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의료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한국에 왔던 베트남과 라오스의 다른 선택은 결국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라오스는 한국의 지원 덕분에 자국 내에서 의료 환경에 고통을 받던 많은 국민들이
발전된 의료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한국의 뒤통수를 쳤던 베트남은 결국 자국 내 의료 환경을 개선하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의사들은 도망가고 돈이 많은 환자들은 외국으로 의료 관광을 나서고 가난한 일반 서민들은 낙후된 의료 환경 속에 앞으로도 여전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정작 눈앞의 이익만 생각한 베트남의 행보는 장기적으로도 베트남 부자들의 돈이 해외에 원정 치료로 나가게 되면서 발생하는 외화 유출로 베트남에게 마이너스적인 행보만 보여 베트남인들의 한국을 뒤통수 친 선택은 두고두고 어리석은 선택으로 국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